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업 필수 루비, 뭐 필수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있으면은 상당히 유용한 그런 루비에 대해서 설명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케치업을 이용해서 비정형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스프링이라든지 아니면 코일 모양 이런 걸 그려야 될 경우가 가끔씩 생깁니다. 자, 그럴 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루비입니다. 일단 뭐 스프링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기본 툴로도 그릴 수는 있는데 루비가 따로 있다는 것은 거기에 비할 바가 못 되겠죠. 자, 일단은 제가 스케치 기본 툴로 스프링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크 툴 선택하시고, 자, 사이즈 관계없이 그냥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반원의 끝부분을 자, 무브 툴로 살짝 들어 올립니다. 이게 이제 스프링의 피치가 되겠죠. 자, 15mm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거를 회전 복사를 통해서 한 개 더 만들 거예요. 자, 회전 복사를 통해서 잡고 180도 돌려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잡고 여기에 스냅을 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코일 한 회전이 완성이 된 거죠. 이제 이거를 계속 복사를 해서 위로 갖다 붙여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자, 전체를 잡고 복사를 하는데 여기 붙여주시고요. 곱하기 한 10개 정도 할까요? 10개. 자, 이렇게 하면은 스프링이 10개짜리 스프링이 완성이 되었겠죠. 자, 이렇게 정확하게 스프링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스프링 만들기 굉장히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우리가 필요한 스프링이 꼭 이런 모양만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든다면은 뭐 코일 모양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전화기를 집에서 쓰는 가정용 전화기를 모델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화기와 본체를 연결하는 우리 선 있죠. 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선이 보면은 코일 모양을 꼬여서 돼 있잖아요. 자, 그게 항상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전화기 선이 이렇게 지 맘대로 S자 형태도 있고 막 그렇게 꼬여 있단 말이죠. 자, 그걸 표현하려면 이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도 만드는데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루비를 하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비가 어떤 거냐 하면요, 이겁니다. 자, 이름은 힐릭스론 커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루비는 아직까지는 무료로 되어 있고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무료로 되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얘는 스케치 유케이션이나 아니면은 우리 그 익스텐션 웨어하우스 있죠. 자, 거기서 검색을 해서 찾아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름은 한 번 더 봐주시고요. 자, 얘는 사용 방법이 뭐 아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한데 일단 얘를 쓰기 위해서는 자, 중심선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여기다 그릴까요? 자, 이 선을 따라서 코일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중심선이 있어야 되니까 선이 어떤 모양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커브도 상관이 없고 뭐 S자도 상관이 없고 아주 희한한 형태의 곡선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따라서 똑같이 따라가면서 코일을 만들어 줍니다. 자, 먼저 중심선을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루비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옵션이 많이 뜨죠. 자, 옵션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세밀하게 조절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레디우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코일의 시작점의 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 1의 직경, 그리고 2는 끝점, 끝나는 부분의 반경을 이야기하죠. 자, 이게 따로 되어 있다는 것은 코일 모양이 똑같지 않고 우리가 시작과 끝을 다르게 줄 수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랩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이 길이 안에 지금 우리가 선을 그렸죠. 이 길이 안에 몇 개의 원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일이 몇 개냐, 지금 16이니까 16개가 들어간다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섹션 퍼 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 원 한 개의 사이드 개수입니다. 사이드 개수, 우리 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사이드 개수 있죠. 그게 지금 20개로 가지고 원 한 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페이지 디그리즈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그 코일의 시작점의 각도입니다. 각도. 예를 들면은 자, 이게 지금 Y축이죠. Y축을 기준으로 0이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평으로. 그리고 만약 이게 제가 30이라고 입력해서 30도 각도를 주면은 여기서 30도만큼 돌아서 30도만큼 돌아서 여기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실제 이거 이따가 그리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이즈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자, 우리가 시작 레디우스가 100이고 끝이 100이죠. 그럼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100인데 노이즈에 지금 0과 1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0일 때는 똑같은 모양으로 시작과 끝이 똑같은 모양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1이 들어가면은 중간중간에 불규칙한 형태의 원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걸 노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adherence to the curve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뭐 그 곡선을 지킨다, 뭐 규칙을 지킨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권장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권장. 이거는 계산 모드고, 이게 두 개 아마 같이 쓰이는 것 같아요. 같이 쓰이는데, 제가 이 값은 다 변경시키면서 해봐도 결과물에 변화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뭐 준수한다는 뜻이니까, 그냥 요거는 그냥 그 권장으로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다 해봤는데,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디렉션 오브 로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코일의 시작점이 왼쪽으로 감게 할 것이냐 오른쪽으로 감게 할 것이냐 그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크리에이트 튜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코일 형태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코일을 만들고 파이프로 다시 만들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파이프 있죠. 파이프. 우리가 전화선도 보면은 이게 파이프 구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할 것이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튜브 직경이 나오겠죠. 이게 예스로 했을 때 튜브를 몇 미리짜리를 만들겠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이드는 뭐냐면은 이 튜브의 사이드 개수를 이야기하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거의 설명이 다 됐습니다. 그죠?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 만들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말 발음도 안 좋지만 영어 발음은 더더욱 안 좋으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택하시고요. 다시 한번 더 클릭하시고, 일단 이 길이가 우리가 아까 얼마를 줬죠? 330을 하지 말고 한 500 정도로 할까요? 자, 이렇게 500 정도 주시고, 자,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하시고, 자, 레디우스 첫 번째 거를 한 50 정도, 50, 두 번째도 50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안에 16개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냥 10개 정도만 할까요? 10개. 이렇게 하시고, 자, 사이드 개수는 20개, 24개 정도로 하시고, 나머지는 안 만지겠습니다. 그냥 놔두고 OK를 해보죠.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지죠. 자, 이 개수 이해되시죠? 개수가 우리가 10개로 줬죠. 아마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개 딱 맞죠. 그리고 이 개수가 10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피치 1개가 몇 미리가 나온다는 건 우리가 따로 계산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24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거죠. 자, 이 부분 탑으로 봤을 때 이 개수, 사이드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 5, 6, 7 쪽에서 24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더 부드럽게 하시려면 사이드 개수를 더 많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값을 안 줬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오른쪽으로 감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왼쪽으로 감긴 것 같죠? 자, 그런데 얘를 싹 돌려서 이렇게 보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됩니까? 오른쪽으로 감겼죠. 이렇게.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만약에 얘를 레프트로 한다면은, 자, 레프트라고 하나 만들어 보죠. 그러면은 두 개가 만들어졌죠. 하나는 라이트 쪽, 하나는 레프트 쪽.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죠. 자, 이 정도면 기본 내용은 뭐 거의 다 설명드린 것과 똑같죠. 자, 이제 얘를 지우고 변형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지우고,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은 모양에서 다른 건 할 게 없고, 자, 노이즈를 한번 보죠. 노이즈를 1로 줬습니다. 1로 주고 만들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중간중간에 노이즈가 들어가서 모양이, 다른 모양이 이렇게 중간중간 생성이 됩니다. 자, 얘는 할 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또 그대로 하고 다시 OK를 하면은 또 다른 모양이 하나 생성이 되죠. 근데
시작점과 끝점은 항상 일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각도를 우리가 제로로 줬기 때문에 시작점과 끝점은 항상 일치하고 나머지 중간중간의 모양이 다른 모양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죠. 자, 요거는 처음에 했던 거고요. 자, 요거 한번 보죠. 각도, 디그리스 각도를 한번 보죠. 자, 그러면은 일단 기본으로 만들어 놓고, 자, 요 각도를 한번 보죠. 자, 여기가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로죠. 자, 이거를 각도를 다르게 한번 줘보죠. 만약에 50도를 준다. 50도를 주고 오케이를 했을 때, 자, 여기서 요만큼 생겼죠. 자, 이 각도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밑에 아래쪽에 V12 창 보면은 앵글이 50이라고 되어 있죠. 50도만큼 돌아간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프론트로 보면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50도만큼. 자, 그게 좀 전에 보신 이 각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뭐 대충 설명 다 드렸고요. 이제 튜브 만드는 거 한번 보죠. 자, 다시 돌아가서 튜브를 한번 만들어 보죠. 선택하시고, 자, 튜브 직경을 한 3mm 정도로 하시고, 이건 예스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이드는 뭐 8개 그대로 하죠. 자, 이렇게 하면은, 자, 보입니까? 이렇게 아까처럼 코일만 있는 게 아니라 사이드 개수 8개짜리 튜브를 같이 만들게 됩니다. 자, 이 튜브는 자, 좀 키워볼까요? 자, 키웠더니 예, 속도가 조금 떨어지죠. 사이드 개수가 많아지니까 훨씬 더 부드럽게 나오고요. 자, 튜브 직경이 켜지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런 모양은 요 정도만 하고요. 다른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요런 식으로 아크를 한번 그렸습니다. 얘는 일단 웰드를 해줄까요? 자, 웰드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선택하시고, 튜브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옵션 그대로 주고 똑같이 작업해 보죠. 자, 얘는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금방 되네요. 자, 요런 모양도 꼬을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너무 간격이 벌어져 있으니까 좀 촘촘하게 해보죠. 이게 10개가 아니고 한 20개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 모양을 보니까 뭐 전화선 꼬인 건 아닌 것 같고, 그 컴프레셔 맞죠? 거기에 그 에어호스 그거 코일 꼬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죠? 자, 이런 형태도 가능하고요. 또 이거 말고 다른 모양,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리는 형태대로 코일을 이렇게 꼬아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거의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자, 제가 예전에 우리 그 작업하면서 볼트하고 너트 만드는 거 보여드린 적이 있죠. 자, 그때는 제가 EP 패스너라는 그 루비를 이용해서 손쉽게 작업을 했죠. 만약에 그런 루비가 없는데 우리가 볼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코일을 만들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화면을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라인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100mm 정도 그려주시고요. 자, 라인을 잡고 코일을 만들어야죠. 레디우스를 한 50mm 정도 주죠. 50mm 정도 주고, 그리고 자, 나사산의 개수를 5개를 주겠습니다. 5개를 주고, 그리고 세그먼트는 48개 하시고, 자, 이 정도만 하면 되겠죠. 오케이 하시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회전 복사를 하나 할 겁니다. 자, 회전 복사를 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잡고 일단 한 45도 정도로 돌려주죠. 자, 이게 복사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죠. 자, 이 부분이 우리가 나사를 직접 보시면은 나사산의 끝부분 있죠. 그 끝부분의 두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뭐 안 주면은 굉장히 뾰족하게 표현이 되겠죠. 또 이 정도 줄 수도 있고 더 넓게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그룹이니까 해제를 해서 다시 그룹을 잡고 한 개 더 복사를 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180도 정도로 돌려주겠습니다. 자, 요것도 돌아가는 게 보이죠? 자, 이 부분은
뭐냐면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나사산 그 몸통의 가운데 부분 있죠. 들어간 부분, 그 부분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가운데 나사의 그 몸통을 그려야죠. 볼트의 몸통. 자, 이게 아까 50mm였죠. 사이드 개수 48개. 예, 50mm니까 50mm 주시고, 높이는 100mm였죠. 자, 더 줘도 상관없죠. 그죠? 어차피 우리가 볼트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가운데 부분을 스케일 툴로 조절해서 조여줄 겁니다. 조여주면서 이게 나사의 형태가 되도록 만들 건데, 그 전에 이제 스케일 툴 사용 방법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스케일 툴 정확한 사용 방법을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전체를 그룹을 잡아서 잠시 숨겨두죠.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50에 50 정도 하나 그려주시고, 높이도 50.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스케일 툴 사용 방법을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일 툴은 다들 아시다시피 어떤 개체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때 사용을 하죠. 예를 들면 이제 전체 선택을 하시고 스케일 툴 누르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조절 가능한 꼭지점이 여러 군데 생성이 될 겁니다. 자, 각 꼭지점을 잡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은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가 있는데, 일단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오른쪽 이 면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니까 레드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은 이걸 잡고 드래그를 하면은 레드 축 방향으로만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은 그린이죠. 그럼 그린 쪽으로만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되겠죠. 자, 이쪽은 블루니까 당연히 아래 위로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 정해진 축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되는데, 자, 모서리 부분은요, 제가 마우스를 가져다 대니까 레드 그린이라고 뜹니다. 그렇죠. 이 말은 모서리는 레드와 그린의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레드 축과 그린 축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자, 이게 각 축에서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일 툴은 사용하실 때 특수키를 같이 쓸 수가 있는데, 자, 컨트롤 키, 시프트 키, 그리고 컨트롤과 시프트를 같이 쓸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특수키를 쓸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키 같은 경우는 about center라고 되어 있죠. 즉, 지금은 우리가 늘릴 때 끝에서 끝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자, 이 상태에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가운데 중심점이 생기죠. 자,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옆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게 컨트롤 키의 역할이고, 시프트 키는 뭐냐면요, 토글 유니폼이라고 되어 있죠. 자, 유니폼이라는 거는 뭐 획일화된, 균일한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모서리 부분을 잡고 움직이면은 이건 레드 그린이니까 레드 축과 그린 축으로 가운데로 이렇게 막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지 맘대로 움직여요, 이게. 근데 이 상태에서 시프트 키를 누르게 되면은 딱 고정이 돼서 일정한 비율대로 그대로 가운데로만 이렇게 움직이죠. 시프트를 떼면은 지 맘대로, 시프트 누르면은 고정돼서. 자, 이게 시프트 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컨트롤과 시프트 같이 누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고정돼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 정도만 하면은 스케일 툴은 사용 방법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볼트 만드는 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주시고요. 아까 숨겨놨던 거 불러내서 보죠. 자, 이게 그룹 풀어주시고, 이쪽 그룹도 같이 풀어주시고요. 자, 면이 다 분리가 됐죠. 자, 이 부분이 우리가 그 나사선의 끝부분 두께라 그랬죠. 그리고 이쪽 부분이 안쪽이 나사선의 폭이라 그랬는데, 자, 일단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거를 스케일 툴로 줄여줄 겁니다. 꽉 조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볼트 같은 형태가 될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스케일 툴 선택하시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레드 축과 그린 축 양 사방에서 조여줘야 되니까 이쪽 모서리 부분을 잡아야 되겠죠. 자, 여기를 잡고 가운데로 모여야 되니까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여주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죠. 뭐냐면은 이게 축이 레드 축, 그린 축으로 지 맘대로 움직이니까 우리가 유니폼이라 그랬죠.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시프트 키를 같이 누르면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자, 가운데 기준으로 모이다 보니까 이래 보면요,
가운데로 모였지만은 위쪽도 같이 가운데로 모여버리는 거죠. 아래 위도 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희한한 모양의 볼트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거는 볼트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을 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를 같이 누르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 다시 스케일로 보죠. 자, 이 부분을 컨트롤 키를 눌러서 조절해 주는데 시프트 키는 안 누릅니다. 자, 조절하면서 레드 그린이니까 조절하면서 이거를 아래쪽에 보면은 레드 그린 스케일이라고 이렇게 뜨죠. 여기 V12 창에다가 비율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 0.7, 0.7 이렇게 입력하죠. 그리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아래 위는 그대로 있고, 그죠? 그대로 있고 양 사방으로만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은 볼트 하나를 쉽게 만들었죠. 자, 물론 정확한 볼트가 되려면 위에 머리도 있어야 되고, 자,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일단 요 모양은 볼트 날 모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되면은 너트도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얘를 그룹을 잡고 체크해 보죠. 자, 스트레이 엣지는 우리 가운데 심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거니까 이건 잡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잠시 숨겨 두시고 폴리곤 툴로 육각형을 한번 그려보죠. 자, 내경을 아까 50mm니까 60mm 정도 할까요? 60mm 정도 하고 높이는 100mm. 자, 얘도 그룹을 잡고요. 아까 숨겼던 거 불러내서 자, 요 모양이 되겠죠. 자, 이 딱 가운데가 아니다, 그죠? 가운데가 아닌데 지금 뭐 위치 조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대로 해보죠. 자, 서브 트랙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하고 보니까 가운데 맞네. 가운데 맞죠? 자, 요 부분 들어가는 입구 때문에 제가 착각했는데, 자, 정 가운데로 이렇게 너트가 만들어졌죠. 자, 확인해 볼까요? 자, 볼트 모양, 너트 모양이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볼트 너트 만드는 거 간단하게 작업이 되겠죠. 자, 요거를 하나 복사를 하고 돌아갈까요? 네. 자, 이렇게 하면은 볼트 너트는 만들었고요. 자, 여기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하죠. 자, 뭐냐면은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회전 램프 같은 거 그런 거 만들 경우도 있죠. 자, 그럴 때도 얘를 쓰면은 좀 편하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하기 전에 제가 볼트 너트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부분인데요. 뭐냐면은 자, 제가 이 작업을 할 때 똑같이 따라 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이런 모양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혼자 직접 해보려고 하니까 분명히 잘 안 되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얘 잠시 숨겨두고요. 제가 옛날부터 그 모델링 작업을 할 때 강조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었죠. 뭐냐면은 자, 우리가 원을 하나 그립니다. 사이드 개수 48개로 해서 50mm 짜리 원을 하나 그리고요.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원을 덧대어서 다시 그려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렇게 생길 때는 반드시 세그먼트 개수를 똑같게 48개면 48개 똑같이 주고, 그리고 원을 그렸던 그 축 방향도 항상 일치시켜 주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이유는 세로 원을 덧대어 그렸는데 세그먼트를 제가 96개를 줬단 말이죠. 세로. 그리고 축 방향은 일치시켰지만은 확대해서 보면요, 이렇게 끝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생깁니다. 보이죠? 안 맞는 부분. 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세그먼트 개수를 만약에 일치를 시켰는데 48개를 일치시켰는데 축 방향을 이번에는 X축이 아닌 가운데 이상한 부분으로 이 부분을 해서 50을 줬다. 자, 이럴 경우 똑같아 보이지만 확대해서 보면요, 이것도 안 맞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보이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자, 우리 볼트 너트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뭐냐면은 아까처럼 똑같이 제가 100mm를 한번 그려볼게요. 해서 자, 선택하고 자, 50, 50 그리고 자, 세그먼트는 48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OK를 했는데 이거는 세그먼트가 48개로 만들어졌겠죠. 이 부분들이.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몸통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원을 그리는데 세그먼트를 한 24개로 할까요? 확실히 표시하는 게 좋으니까 24개로 해서 50mm를 그려준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고 축 방향을 다르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올려서 보면은 이 일치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부분이. 이러면은 아까처럼 그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만약에 그룹을 풀어도 이 원과 이 몸통이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분리가 안 되죠. 몸통을 클릭했을 때 이 면이 분리가 다 쪼개져야 되는데 안 쪼개지잖아요. 그죠? 이러면은 제대로 작업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부분을 만약에 그릴 때 세그먼트를 48개를 주더라도 축 방향을 X축이 아닌 아까처럼 이상한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뭐 한 100mm를 50mm를 그렸다. 자, 이렇게 하고 얘를 100mm만큼 올렸을 때 이것도 똑같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보이죠? 이렇게. 자, 이래 되면은 작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원을 그릴 때는 세그먼트 개수 똑같이 하고 축 방향 똑같이 하고 그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작업이 됩니다. 자, 요 정도 추가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고 아까 그거 계속 하도록 하죠. 불러내서 자, 이것도 라인을 하나 그어야죠. 자, 50mm 정도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선택하고 자, 똑같은 방법으로 작업하죠. 아래쪽을 한 100mm 정도 그리고 위쪽은 30mm 정도. 자, 청수는 2청 세그먼트는 한 100개 정도 줄까요? 이렇게 하고 오케이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이게 램프다 보니까 도로 폭이 있겠죠. 자, 폭을 주기 위해서 한 번 더 작업합니다. 이번에는 폭을 한 30mm 정도 줄게요. 그러면 130mm, 아래쪽은 60mm. 나머지 다 똑같겠죠. 오케이. 자,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 두 개를 연결해서 면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 작업은 우리 커비 로프트에 보면은 자, 첫 번째 있는 게 로프트 바이 스플라인이죠. 자, 스플라인 뜻이 박면, 그러니까 넓고 긴 얇은 면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작업을 하시면 될 거예요. 클릭하시고 첫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 그리고 오케이.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면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도로기 때문에 아래쪽까지 바닥이 쭉 연결이 돼야 되죠. 이 아래쪽까지. 자, 이게 곡면이기 때문에 우리 푸시풀로는 작업을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작업하려면은 이것도 역시 우리 루비가 있죠. 조인트 푸시풀이라고 프레도6에서 나온 조인트 푸시풀. 자, 얘를 쓸 겁니다. 자, 익스트루드 할 거니까 뭐 R 해도 되고 X 해도 상관없습니다. X로 하면 되겠죠. 자, 얘를 선택하고요. 일단 뽑아 볼까요? 아래쪽으로 쭉. 자, 이렇게 뽑힙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자, 이쪽을 다 잘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도로 바닥이면은 바닥 쪽은 평평해야 되니까 다 잘라야 되겠죠. 이쪽이 X축인데 하여튼 그 기준으로 평평하게 잘라야 될 겁니다. 물론 아래쪽에 사각형을 그려서 만들고 서브 트랙으로 잘라낼 수도 있겠지만은 옵션 자체에서 우리 그 조인트 푸시풀 옵션 자체에서 그렇게 자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선택하시고요. 제가 목이 잠겨 가지고 잠시 자, 다시 X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자, 삼각형 보면은 뭐 옵션이라고 있죠. 자, 평상시에 이렇게만 보이는데 이것도 물론 뭐 조인트 푸시풀 버전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이렇게 보이는데 이걸 클릭하면은 옵션이 더 많이 생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잘라서 평평하게 만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뽑아냅니다. 자, 뽑아주는데 길이를 적당하게 잡아야 되겠죠. 한 요정도. 자, 이렇게 하면은 아래쪽이 평평하게 잘려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간단하죠? 예.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 난간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난간을 만들려면은 여기는 곡선을 안쪽으로 뭐 우리가 이게 옵셋이 되면은 안쪽으로 뽑아내서 하면 되는데 이게 곡면이다 보니까 옵셋 적용을 할 수가 없죠. 자, 요것도 간단하게 작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쓰는 루비 중에 여기 보면 커드 페이스 루비라고 있습니다. 자, 커드 페이스 툴이라고 있죠. 얘를 쓸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비정형 모델링 하다 보면 굉장히 자주 쓰게 되는 루비입니다. 일단 아직까지 제가 설명드린 적은 없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이 부분 히든 지오메트리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사각형으로 다 쪼개져 있겠죠.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잡고요. 이게 지금 가로로 선택을 했죠.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 가운데 미드 포인트를 기준으로 세로 방향으로 라인을 쭉 생성을 할 겁니다. 요거 두 개 선택하시고 여기에 보면은 자, 인서트 루프라고 있습니다. 인서트 루프. 자,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계산하고 있죠. 예, 끝났습니다. 계산이 끝난과 동시에 이런 식으로 라인을 만들어 주죠. 자, 그리고 다시 히든 지오메트리 숨겨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쉽죠, 그죠? 간단하죠. 그리고 이 부분 들어가서 잡고 역시 아까처럼 우리 조인트 푸시풀로 뽑아내죠. 자, 이거는 라운드니까 R로 할게요. R로 하시고 위로 한 17, 20mm 정도 올려주시고 됐죠. 그리고 이쪽도 잡고 20mm 똑같이 여기랑 맞추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됐죠. 자, 이런 라인들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정리가 되는지. 자, 지워주시고 이거는 웰드를 해서 지우니까 면이 깨지죠.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램프를 만들었죠. 자, 이거는 그냥 단순한 형태로 제가 이렇게 한다는 거 보여드린 거고, 얼마든지 예쁘고 좋은 형태의 그런 램프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 난간 부분을 우리 뭐죠? 쇠 형태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 수도 있을 거고, 이런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이거 설명드린다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힐릭스 툴 이런 용도로도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용도로도 쓰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아마 하시면서 보면은 응용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용량도 작고 무료니까 하나쯤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